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AI 투자 모멘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S&P 500 지수는 0.58% 올라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0.91% 상승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도 0.09%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세 지수가 한날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한 건 그만큼 시장 전반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는 뜻입니다. 상승의 첫 번째 불씨는 중동에서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 휴전 연장에 대한 양해각서 초안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기대가 퍼졌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란 측은 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보도를 부인했고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세 가지 레드라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핵개발 포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입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되면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경제지표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4월 PCE, 그러니까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물가지표가 전년 대비 3.8% 올랐습니다.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1분기 GDP 성장률은 1.6%로 앞서 발표된 속보치 2.0%보다 낮게 조정됐습니다. 재고 투자와 개인 소비가 하향 조정된 영향입니다. 물가는 뜨겁고 성장은 식는 다소 불편한 조합이지만 시장은 AI 투자 열기에 가려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호재가 더해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말 S&P 500 목표치를 7,600에서 8,000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스타트업 안트로픽이 650억 달러 규모의 펀딩으로 오픈AI를 제치고 가장 가치가 높은 AI 스타트업에 올라섰습니다. 기업 가치는 1조 달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신뢰가 재확인된 셈입니다.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암홀딩스가 11% 폭등했습니다. 최근 8거래일 가운데 7거래일을 급등으로 채웠는데요. 미즈호가 목표가를 290달러에서 360달러로 큰 폭 올린 영향이 컸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와 디램 수요가 2027년까지 강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힘을 실었습니다. 엔비디아는 0.70% 오르며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AMD는 4.4%, 퀄컴은 4.3%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은 마이크론입니다. 주가는 보합이었지만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달에만 80% 가까이 뛰었는데도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10배 수준에 그쳐 저평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UBS는 엔비디아급 재평가가 가능하다며 목표가로 1,62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RSI 같은 기술적 지표는 과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고 평균 목표가는 697달러에 불과합니다. 구조적 재평가냐 아니면 사이클 정점이냐, 메모리 업종을 둘러싼 시각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 스노우플레이크가 36%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AWS와 60억 달러 규모의 5년짜리 AI 인프라 계약을 맺었고 연간 매출 전망도 상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 올랐는데 다음 주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코딩 특화 자체 AI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픈AI 의존도를 줄이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네비우스는 9% 상승했습니다. 전직 오픈AI 직원이 운용하는 펀드가 지분 5%를 사들여 최대 주주에 오른 영향입니다. IBM은 양자 컴퓨터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차별화된 종목도 있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1.2% 오르긴 했지만 2분기 매출 전망과 잔여 계약 잔고가 모두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AI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33% 하락한 상태입니다. 같은 AI 테마 안에서도 실적으로 증명한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이 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헬스케어와 소매도 강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CVS 헬스가 비만 치료제 보험 보장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올랐고 베스트바이는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며 15% 급등했습니다. 콜스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에 20% 뛰었습니다. 채권과 금리 쪽도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5천 건으로 고용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이었습니다. 구스비 총재와 카시카리 총재는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경계하며 대응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휴전 보도에 지정학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 재정에 켜진 경고등을 봐야 합니다. 미국 저축률은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른 탓입니다. 퇴직연금 인출도 늘면서 장호가 줄고 있고 부유층은 AI 버블과 관세, 달러 약세 우려로 달러 자산에서 발을 빼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가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골드만의 목표치 상향이 더해지며 3대 지수가 동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와 식어가는 성장, 그리고 가계 재정 부담이 공존하는 가운데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는 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메모리와 AI 인프라로 집중되는 만큼 휴전 협상의 최종 승인 여부와 유가 향방을 지켜보면서 실적 가시성이 높은 AI 수혜주 중심으로 선별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오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